자, 앞에 고분자의 그 물성에 이어서 그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그 이번에는 녹화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이어서 녹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의 경우에는 지금 y축이 다음과 같이 이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x축이 스트레인으로 되어 있는 자, 스트레인으로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SS 커브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다 Y축이 스트레스, X축이 스트레인으로 되어 있는 SS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 다음과 같이 브리틀한 고분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플라스틱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라스토모의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집중을 하는 것은 주로 브리틀한 고분자와 플라스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떠한 그 구조와 형상을 가지고 얘네가 그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브리틀한 고분자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브리틀한 특성은 세라믹 같은 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가해도 얘네들이 스트레인이 크지 않다. 이게 이제 브리틀한 그 애들의 특징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브리틀한 고분자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도 얘네가 스트레인이 크지 않은 특징을 나타내고, 플라스틱은 다음과 같이 여기서 초기에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과 같이 이제 얘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우리가 고분자가 어떤 피처에 있나라고 그러니까 어떤 피처라고 하면은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그 고분자가 어느 정도의 스트렝스를 그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른 소재 대비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타 소재 대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분자가 그 프랙처, 그러니까 페일리어라고 하죠. 얘네가 이제 깨지는 그러한 스트렝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속 대비 한 10%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에는 작은 그 스트렝스를, 얘네가 프랙처 스트렝스를 금속 대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고분자의 경우가 디포메이션 스트레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0분의 델타 L이 보통 10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1000% 이상이다, 100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 그 금속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금속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디포메이션 스트레인이 10% 이하다. 그러니까 그 고분자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데, 그러니까 10배 이상 변하는데 그 금속의 경우에는 0.1, 10% 정도밖에 안 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금속과 고분자를 1대1로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얘네들이 100%, 그러니까 100배, 100%가 아니라 100배죠. 100배 가까운, 10배에서 100배 가까운 차이를 그 덕틸리티 면에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쉽게 우리가 금속선은 우리가 그렇게 구리선 몇 개선 이렇게 굉장히 재료가 한정이 돼 있지만은 대부분의 고분자는 우리가 실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이러한 금속과 고분자의 그 덕틸리티에서 나오는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그 브리틀한 페일리어를 보이는 그 고분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틀한 페일리어를 나타내는 애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경화가 되고 얼라인된 구조를 가지는 고분자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애는 네트워크 형태를 가진 고분자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얼라인된 형태의 고분자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얘가 다음과 같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다가 얘네가 만약 얘네 같은 경우가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늘어난 구조로 얘네가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초기 대비 디포메이션이 크지가 않다. 크지 않다. 그냥 얘네들의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메탈에서 이야기한 대로 얘네들 사이에 있는 길이가 조금 그 스트레인이 그 걸려서 조금 늘어났다 이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네트워크 폴리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네가 초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가 얘네가 이렇게 서로가 당겨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페일리어 근처가 된다 하더라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디포메이션이 크지가 않고 얘네들이 조금 늘어난 정도에서 얘네가 결국엔 페일리어가 되겠다. 이게 이제 티피컬한 굉장히 브리틀한 페일리어를 보이는 애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틀한 고분자가 브리틀한 페일리어를 보이고 플라스틱 페일리어는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다른 패턴을 결국엔 보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이 대부분의 다음과 같은 얼라인된 그 크로스 링킹된 그 고분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브리틀한 페일리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고분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브리틀한 페일리어를 나타내게 되겠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세라믹처럼 초기에 스트레인은 별로 크지가 않은 채로 얘네가 그 페일리어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은 브리틀한 페일리어에 대해서인데 만약 얘네들이 브리틀한 페일리어가 아니라 플라스틱한 페일리어 우리가 배웠던 그 초기에 뭐 일라스틱 디포메이션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들이 이렇게 툭 끊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패턴을 보이는 플라스틱 페일리어를 보이는 고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브리틀한 페일리어를 나타내는 애들 중에 그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얘네들이 그 디폼이 되지 않은 형태의 소위 말하는 얘를 이제 세미 크리스탈린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미 크리스탈린.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모포스한 애와 그 다음에 크리스탈린이 섞여 있는 애가 그러니까 크리스탈린 구조를 가진 애가 섞여 있는 그게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일라스틱 디포메이션을 그 다음 합니다. 일라스틱 디포메이션. 자, 일라스틱 디포메이션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그 아모포스한 리전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아모포스한 리전에 그 플라스틱이 쭉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일드 스트렝스 지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일드 포인트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보는 게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나죠.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그 점점 그 얘네가 이제 그거는 늘어나는데 스트레인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스트레인에 비해서는 그 늘어나는 그 스트레스는 별로 크지 않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인 하드닝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스트레인 하드닝이 되면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얘네가 이렇게 아모포스인 애들이 다음과 같이 얼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포스인 애들이 아모포스가
다음과 같은 그 크리스탈린 리전으로 얼라인이 된 정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얘네가 이제 스트레인 하드닝이 그러면서 얘네가 크리스탈린 구조로서 얼라인 됐을 때 원래 아모포스인 애가 그 크리스탈린으로 얼라인이 되면은 얘네가 원래 있던 애들보다 이렇게 확 늘어났기 때문에 자유도가 훨씬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딱딱해지는 스트레인 하드닝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그 좀 더 얘네들이 더 힘을 가해서 늘리면은 힘은 덜 드는데 이 각각에서 디슬로케이션 전위가 일어나서 얘네들이 길이가 길어지는데 이때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킹이라고 하죠. 네킹. 자, 네킹이 되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던 애가 이런 식으로 결이 갈리면서 점점 길어지게 되겠다. 자, 그래서 블록 세그멘트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그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확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다. 이게 바로 네킹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의 페일리어가 될 때 바로 직전에 보면은 얘네들 이런 블럭 얘네들은 이제 지금 크리스탈린이죠. 크리스탈린과 크리스탈린 사이를 연결했던 아모포스가 얼라인이 됐는데 얼라인이 되고 나서 얘네가 서로가 이제 그 디슬로케이션이 돼서 점점 이 폭은 작아졌죠. 이 폭은 작아졌는데 길이는 되게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상태에서 얘네가 점점 힘을 주면은 결국에 힘이 집중되는 영역은 가장 얇은 이런 영역에서 힘이 집중이 되겠죠. 자, 그러면 힘이 집중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끊기는데 그 끊기기 바로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을 이런 섬유질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플라스틱 프랙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다음과 같은 구조를 얘네들이 가지게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금속에서 배운 그런 플라스틱 변형 메커니즘이 다음 그 고분자의 변형 메커니즘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만 굉장히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그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변형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분자의 연신 선 변형이라는 게 있는데 연신 선 변형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연신에 의한 선 변형을 우리가 연신 선 변형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연신은 말 그대로 당겨주는 겁니다. 드로잉 연신 당겨주는데 당겨줌에 의해서 먼저 변형이 일어난다. 변형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남. 자, 그러면은 얘네가 뭐길래 이렇게 변형이 먼저 일어나냐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당겨줌을 통해서 사용하기 전에 당겨줌을 통해서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얼라인이 되도록 하는 거죠. 얼라인이 돼서 얘네가 이렇게 당겨주는 이 방향, 늘어난 방향을 따라서 고분자 체인이 얼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폴리머 체인이 당겨주는 방향을 따라서 얼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신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그 병이든 뭐든 성형을 할 때 얘를 사용하기 전에 일종의 사용하기 전 상태인 거죠. 사용하기 전 상태에서 얘를 쭉 당겨요. 블로잉이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기면은 걔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연신이라는 작업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연신의 결과 이렇게 당기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의 경우에는 우선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크게 되고, 왜냐면은 얘네들이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크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좀 더 크리스탈린이 더 영역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통 크리스탈린 영역이 늘어났을 때는 가지는 특징이 취성이 강해지는데, 취성이 강해졌을 경우에는 별로 얘네들이 힘은 많이 강한 데 비해서 변형률은 별로 크지가 않죠. 그래서 그 일라스틱 모듈러스는 굉장히 커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다음 텐사일 스트렝스도 얘네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당연히 얘네가 힘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 얘네가 더 힘이 그 변형에 비해서 힘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텐사일 스트렝스도 훨씬 커지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연성, 덕틸리티는 작아지게 된다. 왜냐면은 덕틸리티가 L0분의 델타 L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미 많이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더 늘릴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연신이 됐을 때 뭐 어찌 보면은 기회전 특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인장 강도도 좋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연성은 좀 그에 비해서 안 좋아지는데, 만약 우리가 드로잉을 하고 나서 어닐링이라고 하면은 그 쉽게 말해서 열에다가 넣고 이제 레스팅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어닐링을 할 때 발생하는 현상들은 뭐냐면은 어닐링을 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릴렉세이션, 풀림이 발생을 하는데 얘네가 풀리면서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은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연신 후에 얘네가 연신을 했으니까 연신 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어닐링이 되면서, 그러니까 연신 후에 다시 어닐링 하면은 체인이 원래는 얼라인이 됐다가 얼라인이 덜 되는 상태로 돌아가고,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 연신의 효과가 반감이 되는, 연신이 이제 효과가 작아지니까 되는 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원래인 그 일라스틱 모듈러스도 작아지고 텐사일 스트렝스도 작아지는 방향, 그리고 반대로 덕틸리티는 증가하는 방향으로서 우리가 얘네들이 그 원래의 그 물성을 갖도록 돌아가게 되겠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연신 또는 연신 후 열 처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률의 속도 의존성과 이방성이라는 게 있는데, 변형률의 속도 의존성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우선 이방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방성은 전에 우리가 싱글 크리스탈 그 다음에 폴리 크리스탈 할 때 얘네가 뭐 등방성, 이방성을 가진다 했죠. 그래서 싱글 크리스탈은 특정 방향으로서 이방성을 가지는데 폴리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등방성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방성이라고 하는 게 특정 방향으로서의 물성을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게 이방성이죠. 같은 물성이 아니라 으로의 다른 물성을 나타내는 거죠. 다른 물성. 자, 그러면 특정 방향으로의 다른 물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이제 변형률의 속도 의존성은 좀 이따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어느 쪽으로만 늘어나냐면은 이쪽으로만 이렇게 얘네들이 늘어나게 되겠다. 왜냐면 힘을 주는데 이쪽으로 결국 줘서 그렇긴 하지만은 얘네들이 힘을 줘도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는 전혀 늘어나지가 않고 얘네가 당겨줬을 때 이쪽 방향으로만 얘네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실은 얘는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지만은 얘를 이렇게 힘을 주었을 때 얘네가 이쪽 그 힘을 준 방향으로서 이렇게 얼라인이 돼서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와 또 그 같은 맥락에서 변형률의 속도 의존성을 보면은, 자, 변형률의 속도 의존성이 뭐냐면은 변형률이 뭐죠? 변형률이 그 스트레인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타임. 자, 그럼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얼만큼 변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변형률인데, 이 변형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변형률이 스트레인을, 자, 변형률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얘가 델타 L을 L0로 나눈 게 변형률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속도 의존성의 경우에는 어떤 속도 의존성이냐면은 얘를 당겨주는 인장 속도 의존성이죠.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변형률의 속도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장 속도를 어떻게, 얘를 얼마의 속도로 당겨주냐에 따라서
변형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여기에 이제 추를 그 로드를 가지고 로드를 달아서 일정한 여기서 이렇게 그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당겨줘요. 당겨주죠. 그럼 당겨주면은 여기에 이제 그립이 있죠. 그럼 이 그립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는데 여기 로드는 뭐 5kg이면 5kg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이 로드가 5kg인데 그 로드 5kg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똑같은 5kg이라고 하더라도 당겨주는 속도 있죠. 이러한 속도가 인장 속도가 빠를 경우 그 다음에 느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느릴 경우 자 인장 속도가 빠를 경우는 얘네들이 변화가 얘네들이 서서히 일어나기에 충분치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쉽게 프랙처로 이루어지는 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얘네를 서서히 이렇게 당겨주면은 우리가 쉽게 실을 생각하면 돼요. 실을 이렇게 확 끊어버리면 확 당겨버리면 끊어지죠. 하지만은 서서히 당기면은 풀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장 속도를 어떻게 이렇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취성을 나타내느냐 연성을 나타내느냐가 물성의 특징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물성을 측정할 때 항상 같은 속도로 측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변형률이 예를 들어서 그 인장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취성을 나타내니까 변형률이 작겠죠. 변형률이 작다. 하지만 얘네들이 그 느리게 당길 경우에는 변형률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형률이 얘가 어떻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취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연성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형률이 빠를 경우에는 변형률이 작아지고요. 느릴 경우에는 변형률이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분자의 기계적인 특성 중에 이제 그 분자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분자량 효과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우리가 뭔가 국수를 먹는다고 합시다. 국수. 자, 국수 가락이 있죠. 국수 가락. 그러면은 국수 가락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안 끊기고 된 애랑 그 다음에 국수 가락이 끊긴 애랑 어떤 게 더 섞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냉면 먹을 때 생각해 보면은 냉면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냉면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죠. 자, 왜 가위로 잘라줍니까? 그냥 큰 채로 나와서 그대로 먹으면은 얘네들이 잘 안 섞이니까 그래서 가위로 잘라주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위로 잘라주는 행위가 뭐냐면은 국숟가락의 길이를 짧게 만드는 행위고 결국에는 국숟가락 하나가 긴 몰리큘러 웨이트라 하면은 이런 국숟가락 하나의 몰리큘러 웨이트를 줄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얘를 그러면 왜 이렇게 줄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고분자라 하더라도 얘네가 그 이런 몰리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데 그 길이에 따라서 얘네가 다른 기계적 그 다음에 유동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비교적 작을 때는 그러니까 유동 특성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애가 되겠죠. 비스코시티가 작으니까. 그럴 경우엔 얘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냐면은 기계적 특성은 비교적 작게 되겠다. 그런 거에 반해서 얘네가 굉장히 길어졌을 때, 이렇게 길어졌을 때는 기계적 특성이 커지지만은 어느 순간 지나서는 별로 변하지가 않게 되겠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가 판단할 때 너무 얘네가 이렇게 몰리큘러 웨이트가 커졌을 때는 뭐가 안 좋으냐면은 이러한 비스코시티가 커지죠. 그러니까 국숟가락이 너무 길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비비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가공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너무 예를 들어서
몰레큘러 웨이트 작을 경우에는 가공은 쉽습니다. 가공은 쉬운데 근데 얘네들이 물성이 좋지 않습니다. 기계적 물성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옵티멈 포인트를 찾은 거죠. 아, 한 이 정도에서는 가공도 어느 정도 쉽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물성도 잘 나타나는 영역이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게 이 정도의 몰레큘러 웨이트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가지는 그 폴리머를 사용하자라고 하면 가공도 어느 정도 쉽고 그 다음에 물성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 영역에 있는 고분자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게 이제 얘네가 분자량에 의해서 얘네가 기계적인 특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분자량에 의한 기계적 특성에 대한 효과가 되겠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기계적 특성을 이야기하고 다시 그 다음 시간에 고분자의 열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